안녕하세요. 미국 주식 레버리지 ETF에 투자하는 직장인 몽키 세컨드입니다. 시청자분들께는 죄송하지만 이번 영상부터는 영상에 별도로 자막을 달지 않으려고 합니다. 영상 대본 작성의 경우 1시간에서 2시간 정도 소요되지만 영상 편집의 경우 거의 4시간에서 5시간 이상 소요되는데 매 주말마다 이 부분이 부담이 크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 채널을 운영하는 목적이 제 투자 일지를 써서 저의 투자관을 확립하고 투자 기록을 남기는 데 의의를 두고 있고, 영상 편집보다는 글을 쓰는 데 시간을 사용하는 게 즐겁고 스트레스도 적어서 장기 운영을 위해서라도 영상 편집 시간을 줄이려고 합니다. 기존에 잘 보고 계신 분들이 있으셨다면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자막이 필요하시다면 우측 하단에 자막 버튼을 눌러주세요. 평범한 직장인이라 내용에 깊이는 없지만 영상 봐주시는 분들 항상 감사합니다. 소문이 너무 길었네요. 본론 시작하겠습니다. 지난주 2억 8천만 원이었던 해외 주식 계좌는 이번 주에 3억 2천만 원이 되었습니다. 이번 주는 미국 이란 종전 협상 기대감으로 인해 나스닥이 최고점을 갱신했는데요. 덕분에 제 계좌도 최고치를 갱신했네요. 제 시장은 미국 이란 전쟁의 불확실성이 거의 해소되었다고 받아들이는 것 같아요. 추가로 다음 주와 다다음 주에 주요 미국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예정되어 있어서 그 기대감도 반영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 DC형 퇴직연금 계좌에 회사 적립금이 입금되어 에이스 미국 나스닥 100 미국채 혼합 50 액티브 종목을 110주 매수했습니다. 근데 영상 만들면서 생각해보니까 기존에는 퇴직연금의 위험자산 70% 비율을 코덱스 미국 나스닥 100으로 꽉 채우고 있었는데, 회사 적립금이 입금되면서 다시 비율이 낮아졌다는 사실을 간과했네요. 확인해보니까 현재 위험자산 비율이 66%인 상태여서 주식 비율을 더 늘릴 수 있는 상태네요. 다음 주에 다시 비중을 조절해서 주식 비율을 70%로 늘려야겠습니다. 퇴직연금 계좌는 레버리지 ETF 매수가 안되고 지정된 상품 안에서만 매수 가능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쉽지만 주식 비중은 코덱스 미국 나스닥 100이 최선인 것 같습니다. 오늘은 기회는 준비된 자만이 잡을 수 있다라는 주제로 이야기해볼까 하는데요. 이번 미국 이란 전쟁 이슈처럼 하락장이라는 동일한 기회가 왔을 때 투자자들은 본인의 마인드, 시드머니, 대응 방법, 종목 선택에 따라 성과가 크게 달라지는 이유에 대해 알아볼게요. 먼저 마인드 측면은 하락장이 와서 공포를 느껴 손절하는 투자자가 있는가 하면 좋은 주식을 싸게 많이 담을 기회로 삼는 투자자가 있습니다. 마인드가 잡혀있지 않으면 투자 실패가 반복될 수 있기 때문에 평소에 책이나 유튜브로 학습하시거나 시장에 계속 남아서 직접 경험하는 방식 등으로 지속적으로 확립해 나가면 좋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마인드가 좋았어도 시드머니가 없거나 적은 경우 기회를 유의미하게 잡기가 어렵습니다. 시드머니가 100만원, 1000만원, 1억이었던 경우로 비교해보면 수익률을 약 20%로 가정했을 때 100만원은 20만원, 1000만원은 200만원, 1억은 2천만원의 수익을 얻게 됩니다. 직장인의 경우 시드머니는 절대로 갑자기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평소에 소비를 통제해서 저축률을 높게 유지해왔고 승진, 이직, 인사고과, 부업 등을 챙겨서 소득을 늘려왔고 이 생활을 오랫동안 유지해야 유의미한 시드머니가 만들어집니다. 추가로 권장하진 않지만 신용대출을 받았다면 수익을 좀 더 극대화시킬 수도 있습니다. 결과론적인 이야기로 드릴 수 있지만 과거의 사례를 통해 경제 위기로 인한 하락장 이후에는 항상 상승장이 이어졌다는 점을 책이나 유튜브를 통해 배웠거나 또는 시장을 떠나지 않고 계속 남아있어서 직접 경험했었다면 분명 이번 위기를 기회라고 판단할 수 있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건 대응 방법인데요. 마인드도 좋았고 시드머니도 충분했지만 기회를 잡기 위해서는 행동이 실천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머리로는 공포에 쌓여야 한다고 큰 시드머니를 투입할 기회라고 생각하지만 속절없이 떨어지는 주가를 보고 매수 버튼에 손이 가지 않거나 또는 일단 손절하고 최저점에 잡아야지 라고 생각해서 매도해버리는 경우도 생깁니다. 목표로 삼았던 하락 비율이나 분할 매수 비율이 있어서 나눠서 매수하다가 주가가 급등하여 본인의 기준에 맞지 않아 더 이상 매수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경우는 손해는 안 보고 이익만 줄어든 셈이니 차라리 괜찮습니다. 하지만 저 같은 경우 투자의 대가 워렌 버핏의 명언인 기회가 왔을 때 배트를 휘둘러라 라는 말은 최저점까지는 아니더라도 많이 하락한 지점 어딘가에서 안전 마진이 어느 정도 확보되었다고 생각되면 큰 시드머니 비중을 투입하는 배트를 휘둘러 안타나 홈런을 치라는 내용으로 받아들이고 있는데요. 버크셔 해서웨이의 워렌 버핏이 애플을 매수할 때의 금액을 보면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의 대량으로 매수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기회가 왔을 때 배트를 정말 크게 휘두른다고 볼 수 있는데요. 사실 이 부분은 시드머니를 크게 투입하는 행위 자체가 리스크가 있긴 있다고 보기 때문에 본인이 감당 가능한 수준으로 투입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같은 경우 크게 비중을 투입해도 편안하게 잠을 잘 수 있기도 하고 직장인 입장에서 시드머니를 적게 투입해서는 인생이 바뀌지도 않고 파이어도 불가능하기 때문에 큰 리스크를 감당하되 대신 큰 리턴을 노리자라는 생각으로 투자하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투자 마인드를 확립하기 위해 회사 출퇴근 시간에 각각 1시간씩, 공복이니 하루 2시간씩 투자 관련 책을 읽고 있습니다. 일주일이면 10시간, 한 달이면 4주로 치면 40시간, 1년이면 52주로 쳤을 때 120시간을 읽을 수 있어요. 그 외에도 다양한 경제, 투자 유튜버 분들의 영상을 보면서 참고하기도 합니다. 시드머니는 직장에서 평소에 성실하게 근무하며 큰 인사고과를 받아 연봉 인상률을 높이고 본가에 살면서 저축률 약 90%를 유지하면서 투자하고 있어요. 최근에 신용대출을 받아서 월 이자로 약 27만 원이 나가게 되긴 했지만 수익으로 커버가 될 것 같습니다. 대응 방법은 제 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평소에는 월급받으면 또 레버리지 ETF로 투자합니다. 사실 이 부분은 현명한 투자 방법은 아니긴 한데 제가 매일 주가 보면서 스트레스 받기를 싫어해서 그냥 사두고 안 보는 편입니다. 덕분에 강제로 장투하게 되긴 합니다. 그래서 구글 두배 ETF인 GGLL이 마이너스 2천만원까지 떨어져 물려 있었지만 이번 하락장 때 남겨둔 현금 비중과 신용대출금을 투입하여 물떠서 평단가를 많이 낮추고 큰 수익으로 전환이 되었네요. 저 같은 경우는 시드머니가 2천만원일 때부터 주식을 시작했었는데 몇십만원, 몇백만원으로 1위 1비했던 시절이 있었지만 그 이후에 1억을 돌파한 순간부터는 변동폭이 이미 플러스 마이너스 1,000만원 이상이 되면서 큰 시드머니로 투자해도 부담이 많이 적어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종목 선택인데요. 투자 종목 같은 경우 하나는 버크셔웨이에서 투자한 구글의 두배 ETF인데 제가 이해할 수 있는 기업이고 경제적 혜자도 있고 AI 성장성도 돋보이고 무엇보다 워렌 버핏이 있는 버크셔 해서웨이라는 최고의 투자 회사에서 투자했고 글로벌 시가총액 순위 3위의 기업이기 때문에 믿고 투자할 수 있는 최고의 우량주라고 생각해서 투자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하나인 QLD는 시장 수익률을 그대로 따라가는 나스닥 지수 추종 ETF이기 때문에 더 말할 것도 없는 최고의 종목이죠. 남이 추천해주는 종목이 아닌 제가 판단하여 선정한 종목으로 투자하고 있기 때문에 더 편하고 진득하게 투자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종목 선택은 본인이 잠을 편하게 잘 수 있는 종목에 투자하시거나 지수 ETF를 추천드립니다. 운이 좋게도 저는 이번 하락장에 기회를 잘 잡은 것 같은데요. 기회를 잡으신 분들, 기회를 잡으시려는 분들 모두 성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